안녕하세요. 송사원입니다. 주식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다양한 유튜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치는 세상이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무지했을 때 많은 도움과 영향을 받았던 채널들이 있습니다. 재테크의 시작과 기초적인 체력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은 박고미, 김짬부가 있고요. 이제 막 절약하고 돈을 아껴서 재테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미국 경제와 증시 흐름,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들은 소수몽키 숲배TV를 자주 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와 멘탈 관리,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분들은 서대리, 잼투리, 환상감자 이 세 분이고요. 파이어족, 경제적 독립 이런 단어들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자주 접했던 채널들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기술 관련된 기업들을 자주 접하게 되실 텐데요. 반도체, 인공지능, 자동차, 제조, 바이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술 얘기들을 디테일하게 풀어낸 SOD라는 채널도 자주 봅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와 배당주 조합, 운동으로 멘탈 케어까지 이상향이 비슷해서 계속 보게 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운동찬 경제 근육입니다. 아무튼 위에 언급한 채널들의 공통점은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매수하거나 보유한 종목을 공개는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자주 얘기했던 건데요. 남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포트폴리오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봐도 의미가 없는 게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지 포트폴리오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투자인 거죠. 60대, 7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배당주에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는 게 맞고 20, 30대라면 시간이 무기잖아요. 누적된 복리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보다는 성장주에 비중을 더 실어서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큰 틀에서 많이들 알고 있는 이상적인 조합이 있잖아요. 나스닥 ETF, QQQ, VOO, SPYM 여기에 추가로 배당주로 JPQ나 QQQI, 슈드, 드지아로, 디보 같은 걸 함께 가져가고 채권이나 금 같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얘기하는 종목 조합을 실제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식을 시작했고요. 근데 옆에서는 몇 개월 만에 수백 퍼센트 먹는데 사람들이 알려준 조합은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투자 잘 하고 있다가 이탈해버리는 거죠. 남들이 포트폴리오를 오픈하고 따라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결국에는 지속하지 못하고 내가 끌리는 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서 똑같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 투자 습관까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만의 투자관을 정립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엔 많지는 않지만 현재 고정 수입이 있고 나이가 34살이니까 거의 새싹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보다 성장주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럴 거면 성장주에 몰빵하지 배당주는 왜 가져가냐고 하실 수 있는데 누구나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횡보와 하락장이 빈번한 시기에는 사실 재미가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배당주에서 들어오는 일정 배당금이 반대로 또 다른 재미를 주거든요. 뭐든 재미가 있어야 꾸준히 하게 되고 지속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온 배당금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10년, 20년 가져가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창이 매일 파랗게 물드는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진짜 힘은 책에 나오는 거창하고 복잡한 경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하는 복잡한 뉴스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났을 때 오는 공포감을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끝까지 버티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소하고 확실한 재미 그리고 내 눈으로 들어온 배당금을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작은 성취감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돈을 무조건 많이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버는 지름길만 찾으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죠. 혼자 방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인터넷 글 뒤적거리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당연히 앞으로 몇 배는 크게 오를 것 같은 성장주에 내 모든 재산을 몰빵하는 게 정답처럼 보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자산을 가장 빨리 불리는 공식이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주식으로 일주일 만에 월급만큼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포모가 오죠. 근데 그 계산에는 사람의 마음과 불안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내 계좌가 몇 달째 마이너스 통장이 돼서 반토막 나고 주식창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들을 계산할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꽃밤만 기대하거든요. 주가가 매일 떨어지는데 아무런 중간 보상도 없이 그저 10년 뒤에는 오를 거라면서 막연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억지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주식시장에 많지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상이 망가지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야 투자가 지치지 않고 이어지는 법인데, 우리는 눈앞의 숫자에 눈이 멀어서 자꾸 이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내 마음이 지쳐서 던져버리며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보너스처럼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주가는 뚝뚝 떨어져서 하루 종일 한숨이 나와도 내 통장에 찍히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돈을 보면 고정 수입 외에도 추가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작은 돈이 주식창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번아웃이 오는 걸 막아주는 안정제가 되어주는 셈인 거죠. 이렇게 들어온 배당금을 평소에 비싸서 추가 매수하기에 망설였던 좋은 주식들을 하락장에서 더 싼 가격에 주워 담는 경험을 딱 한 번만 해보면 주식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좋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내 전체 자산이 불어나서 좋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 내가 이기는 편안한 게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재미를 내가 직접 느끼는 순간부터 주식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의 즐거운 생활 습관이자 평생 함께할 취미가 되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이 톱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며 매달 들어오는 배당일이 기다려지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남들은 하락장에 체념하고 주식창만 뚫어져라 쳐다볼 때 오히려 쇼핑하러 가는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공포만이 아닌 내 기회가 되는 진짜 재미를 알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 같은 공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대든 30대든 당장 내 마음이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잔다면 아무리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라도 그거는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닌 거죠. 남들의 기준에 내 소중한 돈과 정신 건강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자산과 내 영혼을 지키는 투자가 진짜 나한테 알맞은, 진짜 나한테 맞는 정답입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주식인데 남들 눈치 보느라 불행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추천하는 주식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매일 밤 불안해서 중간에 그냥 팔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남들의 수익 인증 사진이나 몇천 몇억을 벌었다는 자랑에 흔들려서 내 페이스를 잃는 순간 주식시장은 여지없이 피도 눈물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의 투자는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내 입으로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내 멘탈은 그냥 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 없는 투자는 파도 위의 종이배 같은 건데요.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뒤집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매하는 투자는 결코 자산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가 이 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느냐고요. 한 번에 반짝 대박을 냈다가 다음 해에 순식간에 깡통 차고 사라지는 반짝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금 지루하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덩치를 키워가면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평생에 걸쳐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키워나가는 장기전입니다. 지금 당장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크게 벌었다고 해서 10년 뒤에도 웃고 있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고요. 누가 주식으로 몇 배를 먹었다더라, 카더라, 그런 얘기는 그냥 귀 닫고 흘려보내는 게 좋고요. 배 아프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서 내 소중한 피 같은 돈을 도박판에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계좌의 손실을 대신 책임져 주거나 내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듯이 피땀 같은 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키워내는 건 오롯이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고요. 각자의 목적지를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게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산 종목들로 내 계좌를 줏대 없이 채우기보다 단 한 주를 갔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고요. 조금 늦어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걸음걸이에 맞는 단단한 계획을 짜야 합니다. 단단한 기초 체력 없이 지은 집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쉽게 무너지잖아요.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로 굳은 신념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소한 배당금의 재미를 원동력 삼아서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경제적 자유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루한 횡보장과 하락장이 나를 괴롭히던 고통이 아니라 내 자산을 단단하게 키워준 고마운 걸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남들이 사라는 대로 사서 쉽게 얻은 수익은 모래성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내가 고민하고 버텨내면서 쌓아올린 투자 습관은 평생 내 자산이 됩니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단단한 주식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주식은 어렵고 복잡한 수학 기술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내 안의 욕심을 다스리면서 통제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급함은 내려놓고 든든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